세포벽의 기능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식물체의 지지작용, 형태유지, 보호작용, 세포의 기능 특수화, 식물의 운동조절, 그 다음에 세포 간의 상호 연락, 뭐 이런 등등의 기능이 있고요. 물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벽의 미섬유 사이 또는 표면에 목질소, 목전소, 각비소 이런 것이 퇴적해서 첫째 견고하게 한다. 목질소는 리그닌, 목전소는 수베린, 각비소는 큐틴. 점점 딱딱해지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완충해주고, 그 다음에 수분과 병원균의 출입을 제한하고, 세포액은 외액보다 삼투 포텐셜이 높아 평합이 증가하는데, 자, 세포액은 외액보다 삼투 포텐셜이 높아 평합이 증가하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때가 문제죠. 간단해요. 세포 속이 바깥에 있는 맹물보다, 그냥 맹물보다 세포액이 농도가 짙죠. 그렇기 때문에 삼투압으로 따진다면 물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이거 알죠? 비커에다가 물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중간에 반투성막이 있는데 여기는 소금물이고 여기는 그냥 물이다. 물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흐를까? 그냥 물에서 소금물 쪽으로 물이 흐른다. 물론 이쪽으로 가는 물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흐른다 그러죠. 이 소금물을 세포라고 하고 물을 그냥 물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물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세포가 물로 빵빵하게 그냥 그죠? 빵빵해지겠죠. 그래서 평압이 증가하겠죠. 평압. 평압은 바깥에서 물이 들어와서 세포 막 쪽이 바깥으로 막 압력이 생기죠. 이걸 평압이라 그러죠. 자, 이때 그 압력이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바깥에서 세포벽이 걱정하지 마. 오빠가 지켜줄게 하고 딱 지켜주는 게 세포벽이란 얘기죠. 이거를 세포벽이 내가 지켜줄게 하고 딱 지켜주는 압력을 벽압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세포벽은 가소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소성, 일단 모양이 한번 만들어지면 되돌아갈 수 없어요. 후각세포처럼 구조와 기능이 특수화되어 또한 세포벽에 따라서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전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소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기능적으로는 탄성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평합변에 의한 식물의 운동 등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기공을 열고 닫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두꺼운 세포벽에는 무수히 많은 벽공과 원형질 연락사가 있어서 세포 간의 물질 투과와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원형질 연락사를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원형질 연락사 하니까 실사자거든요. 실사자. 실사자니까 이거 왜 실로 안 돼 있어?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현미경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 봤을 때는 이게 마치 실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원형질 연락사는 1차 세포벽을 가로질러 이웃에 있는 두 개의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작은 구멍이다. 직경은 작지만 수는 대단히 많은데 주로 1차 세포벽이 벽공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2차 세포벽에는 벽공만 남아있죠. 원형질 연락사는 원형질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한가운데에 소포체와 연결되는 연결소관이 있다. 그리고 소포체와 원형질 막 사이에는 물질 통과를 조절하는 구형 또는 사상체 단백질이 들어있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현미경 사진이 이제 두 개가 있고 밑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림 그냥 봐서는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먼저 중엽체가 있죠. 중엽체 이거는 양쪽을 가르는 선이라 그랬어요. 옆자는 이파리 옆자예요. 가운데 잎처럼 딱 갈라놓는 층이 있는데 그걸 중엽층.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중엽층이 가운데 있으면은 이 부분은 2차 세포벽이에요. 2차 세포벽. 이거는 1차 세포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2차 세포벽은 또 바깥에 또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 2차 세포벽은 여기 우리 책에는 안 나타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세포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포벽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은 이거는 원형질 막이에요. 원형질 막. 그래서 이거는 모양을 완전히 이제 그리면은 세포가 이런 모양이겠죠. 또 가서 또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게 1번 A라는 세포고 이게 B라는 세포예요. 여기는 세포벽, 여기도 벽. 가운데 점선이 양쪽을 가르는 중엽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이 원형질 연락사, 이 통과하는 이 전체가 다 원형질 연락사 길인데 통에 있죠, 양쪽이. 통에 있으면서 원형질 막이 같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따져봤을 때 A세포와 B세포는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같은 한 세포처럼, 같은 세포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B세포 옆에는 여기 또 구멍이 있어가지고 C세포하고 연결돼 있을 거고, A는 또 옆에 D하고 연결돼 있을 거고, 이쪽에는 또 E하고 연결돼 있을 거고, 이렇게 연결 다 돼 있을 거예요. 몸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세포인 것처럼 원형질 막이 연락사가 중간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 연결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쪽엔 D하고 연결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초록색이니까 나도 초록색으로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소포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포체. 이 소포체도 양쪽 집안이, 양쪽 세포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동그란 세포, 짝대기, 동그란 짝대기, 뭐 동그란 거, 짝대기 모양으로 된 거, 이건 뭐냐? 단백질들이에요. 다양한 단백질들이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고, 아, 우리 집에 단백질이 좀 부족해. 너네 집에 좀 빌려줘. 알았어. 갖다 줄게. 그리고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소포체도 같이 모양이 돼서 소포체가 아까 조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있다 그랬죠. 이 소포체끼리도 서로 연결이 돼서 물질이 필요하면 가공 작업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죠? 수송이 내부적으로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요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그림만 보면 선배님, 좀. 그 단백질에 있는 그 짝대기 그거 혹시 무슨 의미인가요? 모양이 단백질은요, 예. 아미노산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거는 구형으로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길쭉한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그래요. 단백질 아, 모양이 그러네요. 예. 다양해요. 이따 나중에 뒤에 가보시면은 기겁할 같은 단백질도 있어요. 우리 그 동영상에서 봤잖아요. 걸어다니는 단백질도 있잖아요. 단백질은 모양이 다양해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세포 내 소기관들이 이동할 만큼 크지 않고 RNA와 같은 크기의 분자들만이 이동 가능하다. 자, 이 원형질 연락사 안으로는요, 조그마한 거밖에 못 지나다녀요. 단백질이라 그래도 큰 거는 못 지나다녀요. 조그마한 거, RNA 정도. 식물세포는 이웃세포와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원형질 연락사가 있어 세포 간의 원형질체가 연결된다. 원형질 연락사가 빵 뚫려 있고 원형질 막 자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옆집이나 이 집이나 같은 집이라는 거죠. 개구멍 하나 내놓고 같이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식물체는 모든 원형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놀랍죠? 식물체 안에 있는 원형질 전체를 전 원형질. 자, 이거 중요한 용어입니다. 전체 원형질이라는 뜻입니다. 심플라스트. 심플라스트. 이거 용어 중요합니다. 심플라스트. 심이란 뜻이 함께 같이란 뜻이에요. with, together. 플라스트라는 거는 뭐 무슨 몸체 할 때, 장치, 몸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전체 몸체를 함께 유지한다는 거죠. 전체 원형질, 전 원형질. 그래서 아까 그림 이제 세포가 옆에 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또 옆에 세포는 또 이쪽 세포랑 연결되고 또 이쪽은 또 이쪽으로 연결되고 또 얘는 또 얘랑 또 이렇게 연결되고 연결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원형질 연락사로 이렇게 다 서로 다 연락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원형질 연락사로 결국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편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위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치면은
물이 쫙 들어와서 전체 원형질막을 통해서 다 이렇게 통과할 수 있어요. 다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이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전체 하나의 몸처럼 다 연결되는 이 시스템, 이거를 심플라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형질 연락사를 통한 물질의 수송을 전원형질 수송, 심플라스트 수송이라고 한다. 생물학과든 농학과든 전원형질 수송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냥 심플라스트 수송이라고 아예 대놓고 영어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편 세포벽의 모세관과 세포 간극을 통해서도 물질의 수송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세포 안쪽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안쪽으로 통과하는 거고, 이번에는 세포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 간의 간극,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으로도 수송이 가능한데, 이렇게 세포벽 공간, 빈 공간을 통해 수송하는 형식을 전세포벽 수송, 아포플라스트라고 합니다. 아포플라스트. 이 아포라는 말은 이게 뭐 떨어져서라는 뜻입니다. apart of라든지 뭐 그다음에 away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와 떨어졌어. 어디에서 떨어졌냐? 세포막에서부터 떨어졌다는 얘기고 세포벽 부분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옆집 세포벽과 옆집 세포벽 사이의 간극 얘기하는 겁니다. 떨어져서 그 사이로 물이 통과하는 겁니다. 아포플라스트 수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명칭을 영어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글 용어는 거의 안 씁니다. 특히 전세포벽 수송 경로는 식물체에서 가스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 식물체에 상처가 생기면 칼로스를 만들어 필요한 부위의 원형질 연락사를 막아버린다. 칼로스는 지금 벌써 몇 번째 나왔습니다. 당성분의 탄수화물에 쌓여가지고 탄수화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 막에 구실을 한다 그랬죠. 전 원형질 심플라스트, 아포플라스트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오느냐? 또 나옵니다. 페이지 205에서 207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도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시면 나중에 찾아보면 좋죠. 그 다음에 원형질 막을 보겠습니다. 세포벽의 안쪽에서 원형질을 둘러싸는 막 구조이다. 알고 있죠? 이거는 세포막이라고도 하는데, 세포막은 세포 내 소기관을 감싸는 막도 포함한다. 원형질막의 두께는 세포벽의 모범으로 한 평균 7에서 9 정도 나노미터 정도 되고, 구성 성분은 인지질이 60에서 80%, 단백질이 20에서 40%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지질 이렇게 된 거. 요거는 머리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은 꼬리 부분이라 그럽니다. 지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합쳐서 지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관련된 게 페이지 442에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인지질이라고 나오죠. 그 인지질이 친수성 머리하고 소수성 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중성지방은 CH2라는 거 있죠. 밑에 보면 꼬리 부분에 CH2가 일렬로 쭉 돼 있죠. 옆에는 보면은 CH2라는 것이 쭉 왔다가 중간에 줄이 2개짜리가 있고 쭉 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연결이 2개짜리 되는 걸 가지고 이중고리라고 합니다. 이중고리, 이중연결고리. 나머지는 한 줄로 돼 있을 때는 그냥 직선으로 쭉 나가죠. 2줄로 된 부분이 각도가 꺾이는 부분입니다. 당기는 힘이 더 그쪽이 강하기 때문에 당기죠. 그래서 보통 몸에 해로운 지방, 트랜스 지방 같은 거, 동물성 지방 이런 것들은 주로 일자지방입니다. 일자지방. 근데 식물성 지방이 있죠. 올레산이라든지 뭐 리놀레산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중간에 이중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연결이 왔다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러면은 빈 공간이 많이 생기죠. 이런 게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열에 약해요. 이런 것들은 일직선으로 된 것은 딱딱하죠. 마가린 버터 같은 거 딱딱하잖아요. 상온에서 돼지 비계 덩어리 뭐 이런 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배를 둘러싸고 있는 녀석들, 걔네들도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꺾여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친수성 머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42쪽에 돌아오셔가지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벽 안쪽으로 원형질 막이 있고 그 막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했더니 친수성 모리가 있고 소수성 꼬리 부분이 있죠. 마주 보고 있고 또 친수성이 있습니다. 친수성 물하고 친하다. 소수성 물하고 안 친하다. 사이가 나쁘다. 왜? 지질성 기름 성분이니까. 그래서 이 2개를 합쳐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 안쪽으로 보라색으로 된 게 길쭉한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내재성 단백질이라 그럽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니까. 이게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 표면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표재성 단백질이라고 하고, 이런 단백질에다가 안테나처럼 삐쭉삐쭉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탄수화물이라 그럽니다. 탄수화물이 안테나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신호 전달 역할도 하고요. 정보 전달 역할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하고 이 탄수화물이 같이 붙어 있는 이 몸체 전체를 합쳐가지고 당단백질이라 그래요. 그게 표재성 단백질은요, 이 인지질에서 인내서 둥둥 떠다녀요. 마치 인지질 표면에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둥둥 떠다니더라. 유동성이 있더라.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유동 모자이크 모델입니다. 밑에 하늘색 모양으로 이렇게 뭐 동글동글동글하게 밑에 막 바닥에 깔려있는 게 이 바로 인 부분이에요. 인지질에서 인이에요. 그 둥둥 떠다니는 것도 인 부분이고 그 위에 단백질을 지금 싣고 다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출렁출렁거려요.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출렁출렁거려요. 자, 43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읽을게요. 유동 모자이크 모델에 따르면 거기에 인지질은 친수성 머리와 호수성 꼬리로 구분되며 이러한 인지질이 이중으로 배열되어 있다. 여기에 단백질이 표면에 붙어 있거나 인지질층 속에 박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분포가 유동적이다. 표면에 붙어 있는 표재성 단백질, 골격 구조와 상호작용하여 세포벽 형성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안에 박혀 있는 내재성 단백질은 운반체, 채널, 펌프 등의 역할을 한다. 막의 중요한 기능은 대부분 이들 단백질에 의해 조절된다. 세포에 따라서 뭐 간에 있는 세포, 뭐 그다음 폐에 있는 세포 등 세포에 따라서요. 이게 단백질의 양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분포가 다릅니다. 원형질막은 외부의 경계막으로 화학적 신호의 전달, 물질의 인식과 선택적 투과, 고분자 물질의 내외출이, 세포벽과의 교차결합, 세포구성의 합성, 세포벽 형성 등의 기능을 하고요. 특히 원형질막에는 섬유소를 합성하는 효소 복합체가 분포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광합성 공부할 때라든지 뭐 물질 수송이라는 거 공부할 때 이제 이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들은 대사 기능들은 대부분이 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막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양질막이. 그 다음에 소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세포의 소기관.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소기관이 있고요. 이들 소기관은 한 겹 또는 두 겹의 막으로 쌓여 있죠. 막에는 독특한 효소가 있습니다. 소기관 간에 서로 간섭받지 않고 여러 가지 물질 대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막의 표면적을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의 대사 작용을 할 수 있다. 먼저 막이 두 개짜리로 되어 있는 것부터 공부를 할게요. 이 두 개짜리로 되어 있는 것은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며 모두가 자체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다. DNA를 갖고 있다는 뜻은 RNA로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리보소움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그에 적합한 효소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먼저 핵부터 볼게요. 핵은 두 겹의 단위막으로 되어 있고요. 핵막은 핵 라미나라고 하는 지지섬유들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고 라미나 박편이죠. 박층이라는 뜻도 있고 미용실이나 피부과 가면 라미네이션 치료 뭐 요법 뭐 그러고 있죠. 라미나 요법 그러고 박피술 그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라미나는 박편이라는 뜻입니다. 박피, 박층 뭐 이런 거. 이거에 지지하는 섬유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외막은 소포체막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막 사이에는 약간의 그 떨어진 공간이 있고 핵 안에는 핵질이 있고 핵 안에 그냥 물질, 액체성 물질, 그냥 핵질, 그다음에 염색체, 인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염색질은 아까 참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염색질이고 이게 실 모양으로 평상시에는 있겠습니다. 그때를 염색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실 모양으로 헝클어져 있으면은 귀신 네, 같으니까 그걸 딱 네. 한 개 덩어리째로 탁 모아 놓은 그걸 염, 염색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을 다른 말로 핵소체라고 하고요. 핵막에는 핵공이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고요. 핵과 세포질 사이로 물질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핵 안에서 만들어진 mRNA가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고 염색체는 단백질과 DNA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단백질이란 뭐냐면은 실패 같은 거예요. 실패. 그러면 염색사가 둘둘둘둘둘 감깁니다. 이렇게 둘둘둘둘둘 감겨가지고 또 둘둘둘 감기고 또 옆으로 둘둘둘 감기고 이게 끊임없이 감겨요. 감긴 것을 또 한 번 더 감고 감긴 채로 또 한 번 꼬고 꼬은 것을 또 한 번 꼬고 그런 식으로 계속 꼬아가지고 염색체를 만드는 겁니다. 종에 따라 모양과 수가 다르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실 모양으로 핵액이 흩어져 있는데 이 경우를 염색질 또는 염색사라고 부르고 이는 섬유 뭉치 모양을 한 염색체의 일부분으로 리보솜을 구성하는 rRNA를 생산한다. RNA를 만드는 겁니다. 리보솜을 만드는 겁니다. 이들은 핵공을 통해 빠져나와 특정 단백질과 결합하여 리보솜을 만든다. 핵질에는 DNA, RNA, 효소, 단백질, 물 등 핵 기능에 필요한 물질이 들어있고 핵은 세포 중앙에 위치하지만 승격방향은 액포에 밀려서 원형질막 근처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림 44페이지에 양파 뿌리에서 그 세포를 이거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가도 이런 거 많이 실험하는 게 있어요. 이제 세포 핵의 핵공이죠, 이게.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줄에 핵공을 통한 물질 수송은 작은 것이 핵공 복합체에 있는 확산 채널을 통해 크기가 작은 물질이 수동적으로 수송된다는 것은 자연현상 그냥 조그마한 것들은 그냥 저절로 막을 수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큰 덩어리 물질은 에너지를 이용한 적절한 기작을 가동하여 능동적 수송이 일어난다. 능동적 수송이라는 것은 일을 해서 수송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뜻이에요. 일을 해서 수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원형질 막 안에 있던 내재성 단백질이 가운데가 탁 열리면서 그쪽으로 막 수송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엽록체 가겠습니다. 45쪽에. 자, 엽록체 그냥 그림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자, 엽록체는 마찬가지로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막은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그 안쪽에는 보면은 이렇게 납작하게 쌓인 것들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납작하게 생긴 거 이거를 가지고 틸라코이드라 그러고 이 납작하게 쌓은 틸라코이드를 여러 개 모아놓은 것을 쌓아놓은 것을 다른 말로 그라나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그라나와 그라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또 이렇게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스트로마라멜라라고 말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틸라코이드가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뭐는 세포 내 공간은 스트로마라고 그러고요. 막도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고 막과 막 사이를 막 사이 공간, 막간 공간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틸라코이드를 확대해서 밑에 보니까 틸라코이드도 이렇게 돼서 막으로 되어 있어요. 틸라코이드도 단막이에요. 막이 한 개짜리 막이에요. 그 안쪽 공간을 루멘이라고 부르죠. 루멘이라는 말은 이게 방 공간이란 뜻이에요. 공간이라는 뜻인데 다른 데서도 루멘을 쓰죠. 우리 그 조명하는 쪽에서도 밝기를 나타낼 때 루멘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어원은 같은 겁니다. 루멘이 빛이란 뜻도 있고 공간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간 방이란 뜻이죠. 딜라코이드 막에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조그마한 게 점 같은 게 많이 박혀 있죠. 박혀 있는 이것들이 여기에 바로 엽록소가 박혀 있는.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는 색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단백질들이 박혀 있고 전자 전달계를 할 때 그 들어가는 광계라는 게 있습니다. 광계. 이것도 단백질 복합체입니다. 색소랑 단백질이랑 합쳐서 만들어진 복합체예요. 광계라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P 합성 효소라는 것도 글자 있죠. 신비롭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176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176페이지 보면 무슨 풍차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ATP 합성효소. 풍차같이 생겼으면 돌아갑니까? 아, 예, 실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ATP를 만들어요. 신기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런 게 삥삥삥 돌아가면서 이게 단백질 덩어리죠. 자, 다음에 45쪽에 엽록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읽은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6페이지에 둘째 줄에 보면은
이중층의 성분이 인지질이 아니고 대부분 당지질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는 막은 다 인지질이에요. 여기도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글리세로 당지질이라 그래가지고 당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이 하는 기능에 따라서 성분이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당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지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막은 물질이 잘 통과하고 내막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나 얘기는 다 했고요. 엽록소는 중간에 좀 내려오시면은 엽록소 A, B, 카로티노이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예. 다음에 또 뭐 크산토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크산토필. 뭐 다른 데는 잔토필이라고 같은 말인데 영어로는 잔토필이라고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엽록소 A입니다. 이거를 중심색소라고 그럽니다. 광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엽록소 A입니다. 엽록체는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만들어낸다. 그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색소체라는 게 밑에 셋째 줄에 있는데, 전색소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플라스티드인데, 프로 하면 앞전자예요. 앞전자. 이전, 전 단계의 색소체입니다. 전색소체에서 그게 잎으로 가면은 잎에 있는 전색소체는 엽록체로 발달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뿌리에 있다 그러면은 백색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있냐 따라서 발달 모양이 다른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뭐 줄기세포처럼 그런 역할이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발전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면은 또 다른 색깔을 내기도 하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가보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요, 외막하고 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은 그래도 입체 그림인데, 자, 외막이 있고, 그 다음에 내막이 있습니다. 내막은 조금 이렇게 주름이 져 있죠. 주름이 많이 가 있습니다. 주름이 많이 가 있는 이유는 주름을 다 펴면은 길이가 훨씬 길어져요. 면적도 훨씬 넓어지고. 그래서 주름이 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여기 미토콘드리아는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걸 할 일이라는 게 에너지 만드는 얘기죠. ATP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확대한 동그라미 안에 확대한 부분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막이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H 플러스라고 된 거, 그게 양성자죠. 수소이온. 양성자를 눈사람처럼 생긴 펌프 같이 생긴 들로 딱 통과시키니까 ADP에서 ATP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양성자 한 개가 들어오면 이 펌프가 3분의 1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120도 돌아요. 두 개 딱 들어가면은 240 돌고, 두 개, 세 개가 딱 들어가면은 한 바퀴 뺑 돌면서 ATP가 하나 딱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이게 정말로 우리 몸속에서 뱅뱅 돌아가요, 이게. 그 다음 마찬가지로 내막을 다른 말로 크리스타라고 합니다. 요거 용어도 기억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말하죠. 뭐 기질은 다 어디나 다 기질이 있죠. 다른 말로는 매트릭스라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매트릭스라는 말이 한번 나왔죠. 바탕 물질을 가지고 매트릭스라고 한번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기본 조직할 때 매트릭스가 나왔습니다. 예, 미토콘드리아 읽어주세요. 이제 단막 구조체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막이 한 겹이라는 얘기죠. 원형질보다는 조금 얇은 단위막으로 포상의 구조체이다. 포상에는 포대기 모양이다. 그래서 막포, 구포, 관포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고, 막의 바깥은 시토졸과 접하고 있다. 소기관의 바깥은 시토졸이죠. 그러니까 세포질이죠. 세포질 중에서도 막 복잡하고 중요한 일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토졸이라고 하죠. 먼저 소포체와 리보솜. 여기도 아까 사실 설명 다 했어요. 설명 다 했기 때문에 누가 읽어주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골지장치. 여기 또 누가 읽으실래요? 잘하셨고요. 거기 세포 내 딕티오소메 집합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뭐 문장이 좀 그런데, 딕티가 망상체라는 거예요. 망 있죠. 뭐 그물망 할 때 망상. 그물 모양의 물체라는 뜻이에요. 딕티오솜. 딕티오솜 하니까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그냥 그물체라는 뜻이에요. 그물체.
뒤에 솜은 쏘마, 몸체라는 뜻이고. 자,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골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골지 장치, 골지 아파라투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내용은 다 그 책이 있었고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위에. 리보솜이 딱딱딱딱 붙어 있는 소포체가 있습니다. 무슨 소포체죠, 이게? 조면이냐, 활면이냐? 맞아요. 조면이죠. 활면에는 이거 안 붙어 있습니다. 활면은 매끈하다 할 때 활자예요. 소포체에서 하얀 물방울 같은 게 땅땅땅땅 옮겨가면서 골지장치로 가고 있죠. 이게 바로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가공된 것이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수송소낭이라 그러죠. 수송소낭. 그 다음에 이제 골지장치로 갔습니다. 그 골지장치에 길쭉한 거 한 개를 시스티네라고 하는데, 시스터나가 맞습니다. 터나. 그 시스티네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안 나와요. 스펠링에도 안 맞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골지장치에서는 녹색으로 된 물방울이 또 뽕뽕뽕 생겨갖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세포막 쪽으로. 이건 분비소낭이에요. 이게 세포막 쪽으로 가가지고 세포막에 딱 붙으면 같은 인지질층이기 때문에, 소낭도 인지질층으로 쌓여 있고 세포막도 인지질층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세포막에 가서 딱 붙으면은 그 안에 물질이 저절로 탁 열려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거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퍼옥시솜을 보겠습니다. 퍼옥시솜. 자, 퍼옥시솜은 퍼라는 말이 있고 옥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옥시라는 말은 산소라는 뜻이에요. 옥시겐. 솜은 뭐 몸체, 물체라는 뜻이고 장치 뭐 이런 뜻이고요. 페르. 이건 페리 전치사인데 산소에 관련된 장치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단막의 작은 알갱이다. 그 다음에 광호흡으로 생긴 글리콘산을 받아들이고 산화 과정에서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며 또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식물체에 해로운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한다. 광호흡과 관련이 있어서 엽록체 보호시솜 미토콘드리아는 공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배열되어 있다. 이 밀접하게 배열된 이 공간을 가지고 시토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광호흡하고도 관련되어 있다 그랬고요. 뭔가 산소와 관련된 게 뭐냐? 이게 광호흡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대기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예요. 여건이 안 좋은, 날씨가 너무 덥고 막 푹푹 찌는 그런 상황에 광호흡이 일어나죠. 식물이 광합성하는 걸 멈추고, 아,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나 힘들어. 숨을 헐떡여요, 식물체가. 그 호흡을 하죠. 에너지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산소를 갑자기 급하게 또 받아들이게 돼요. 호흡을 할 땐 산소가 필요하니까. 몸에 산소가 많다는 거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그 몸을 해롭게 하죠. 이런 것들이. 과산화수소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몸을 해롭게 해요. 이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분해작용을 하는 겁니다.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돼요. 그때 잘못 생긴 물질들, 이런 것도 분해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걸 퍼옥시솜이라고 합니다. 저는 옆에다가 이런 글자를 써놨어요. 산소공장.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산소 분해 공장. 산소하고 산소와 관련해서 분해를 하는 공장. 그게 바로 퍼옥시솜입니다. 우리 책에는 뒤에 가면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그닥 안 나옵니다. 알고 계시면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그 다음에 올레오솜이라고 있죠. 오른쪽에. 올레오솜. 올레라는 말은 기름, 이거는 기름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곳이에요. 분해해서 뭘로 만드느냐? 다시 당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올레오솜이에요. 볼게요. 올레오솜은 스페로솜 지질체의 유체 또는 그냥 기름방울이라고도 한다. 뒤에 솜자 붙은 거는 다 그냥 몸체, 무슨 채, 무슨 채, 무슨 그런 장치 뭐 이런 뜻이에요. 기관 자체도 소포체에서 유래하며 소포체 중에서도 기름하고 관련되는 거는 활변 소포체죠. 인지질 단일층인 반단위막으로 둘러싸인 것이 독특하다. 이거는 인지질이 보통 이중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단일층으로만 돼 있다는 거죠. 한 층으로만. 그리고 올레오신이라는 단백질이 반단위막에 분포되어 있어 올레오솜이 서로 융합하지 못하게 한다.
종자가 발화할 때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근리옥시솜으로 들어간다. 이거 뭐냐면 지방 성분으로 된 종자들 있죠. 기름이 많은 종자, 깨 같은 거 뭐 기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이 얘들이 이제 어릴 때 싹을 틔우려면 기름을 분해해서 다시 당으로 만들어서 그걸 영양분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게 올레오솜이 기능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곳이 바로 올레오솜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볼게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올레오솜도 있고 등등 있죠. 그 주변에 많이 이런 것이 같이 있습니다. 이 동네가 바로 도심지예요. 시토졸. 그 다음에 글리옥시솜이라고 볼게요. 글리라는 말은 달다는 뜻이에요. 달콤하다, 달다는 뜻이에요. 식물에서는 당이라는 말이 되죠. 당. 옥시는 산소고요. 역시 이거는 몸체라는 뜻이고 당하고 산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글리옥시솜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방이 저장된 종자나 어린 식물에서 볼 수 있으며 성장하면서 없어진다. 올레오솜에서 유리한 지방산을 산화시키는 소기관이다. 이곳에서 지방산은 아세틸코에를 거쳐 숙신산을 생성한다. 숙신산은 미토콘드리아를 들어가 말산을 만들고 말산을 세포들과 체중도 그렇다고 전환되어 물의 생장에 이용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226페이지 이게 뭔 말이냐. 22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게 크레스 회로죠. 뭐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하고 이게 세포 호흡에 나오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해당 작용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건데 피루부산이 들어가서 아세틸코에를 거쳐서 시트르산 것에서 뭐 알파 케토글루타르산 것에서 숙신산, 말산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거 나중에 다 같이 외웁시다. 크레스 회로 나중에 다 암기합시다. 저는 암기 다 네.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글리옥시솜이. 이런 일을 같이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지금 말산이 보면 다른 데서 막 들어오죠. 말산이 위쪽에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 이런 바깥에서 막 집어넣어주는 이런 일을 도와주는 게 글리옥시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액포 50페이지에 액포는 액포막으로 쌓여있다. 단막이죠. 한 개짜리 단막.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쯤에 오시면은요, 성숙한 세포의 체적 중에 90% 이상은 액포가 차지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액포는 점점 커집니다. 너무 오래된 식물체 잎을 가지고 이렇게 식용으로 쓴다는 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액포는 뭐 영양소를 저장하기도 하지만은 액포가 청소부예요. 안 좋은 거를 넣어놓는 데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세포가 커가는 것은 액포가 확장하기 때문이랍니다. 액포는 영양물질과 노폐물 등 여러가지 대사산물을 저장하는 작용을 한다. 식물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출구하고 액포에 영구히 저장되기 때문에 해로운 게 엄청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식물은 안 따먹죠. 이파리 같은 거는. 그 다음에 2.4 골격구조와 기질. 세포질 가운데 막구조가 아닌 것으로는 리보솜하고 골격구조 그리고 기질이 있다. 기질은 뭐 액체 덩어리니까 그렇고 골격구조, 미세소관, 미세섬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더 있었어요. 막이 없는 거. 핵안에 까맣게 뭉쳐져 있는 거. 인이에요. 이는 막이 없어요. 그냥 덩어리체예요. 자, 굴격구조인 미세소관과 미세섬유는 단백질의 집합체로 가역적으로 해리, 분해하는 거하고 결합이 가능하다. 이들은 세포 특이성이 없고 뭐 특별하게 뭐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텅텅텅텅 벽돌 쌓듯이 쌓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인조세포 간의 교환도 가능하다. 기질은 소기관 사이에 있는 가용성 부분을 말한다. 가역적이란 말이 둘째 줄에 나왔죠. 비가역적이란 말 아까 그 반대된 거 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미소의 소관부터 볼게요. 긴 원통형이고요. 지름이 대략 한 25나노미터 되고 단백질 이걸 구성하는 단백질 이름이 튜블린이에요. 우리 튜브 그러잖아요. 그 튜브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량체, 알파체와 베타체가 나선형으로 중합되어 되는데 이량체가 뭔데? 기차 한 장을 가지고 기차 한 개 한 칸을 가지고 량이라 그러죠.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그 땅콩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이량이죠.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붙어가지고 이량짜리죠. 이량체 알파 나선형으로 이게 나선형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튜블린은 식물성 알카로이드와 특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콜히친을 처리하면 미세소관이 형성되지 않아 염색체의 배수화를 촉진한다. 이게 뭐냔 말이에요? 식물에다가 콜히친이라는 걸 약물을 딱 하면은 세포에서 미세소관이 안 생겨요. 미세소관이 안 생긴다는 건 염색체를 양쪽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분열이 제대로 안 되고 한 세포 안에 염색체가 두 개가 꽃배기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가 배수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꽃배기로 생긴다는 얘기죠. 이 배수화를 시켜가지고 교접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우장춘 박사죠. 수박. 그게 배수성 육종이죠. 씨앗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 씨앗은 염색체가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배수성을 해서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를 교잡을 시키면은 한 개 한 개가 만나야 되는데 두 개 한 개가 만나니까 아니 내가 얘랑 결혼할 거야. 안 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싸우다가 에이 열매 안 맺어. 때려쳐. 그냥 과육만 맺어. 해가지고 씨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 없는 수박이에요. 그 여기서 이제 약물 처리를 할 때 무슨 약을 하나 콜리친이라는 약을 쓰죠. 콜리친이 뭔가 하면은 독극물이에요. 육종에는 독극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세소관을 형성하지 않게 해서 배수성 육종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림을 한번 보세요. 땅콩 모양 같은 것이 나선형으로 빌빌빌빌 위로 막 쌓여 올라갔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액틴 단량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미세 섬유예요. 그것도 새끼줄 꼬듯이 꼬아졌죠. 그건 동그라미가 한 개이기 때문에 단량이에요. 일량. 그 다음에 C 그림을 보시면은 세포막에서 소낭이 있고 빨간 점이 4개 하고 밑에도 또 쭉쭉쭉쭉 있어요. 그 빨간 점이 있는 부분에는 세포막에 또 구멍 빵꾸가 안 생겨요. 소낭이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야, 이쪽은 올 필요 없어. 이쪽에는 다 돼 있으니까 없는 쪽으로 가, 없는 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세소관하고 미세섬유가 얼마나 뭐랄까 신비롭게 만들어지는가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다시 한번 밴드로 가셔가지고 나중에 공부 후에 꼭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능은 51페이지. 주요 기능은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의 이동과 세포판 형성에 관여하고요. 원형질막의 안쪽에 위치해서 세포벽을 형성시키고 세포벽 물질의 정렬에 관여한다. 아, 이쪽으로 오지 마, 저쪽으로 가. 이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원섬유의 배열을 조절하여 세포의 생장 방향을 조절하기도 하고 세포벽 물질이 있는 소낭들을 원형질막의 일정한 부분으로 가도록 하거나 특정한 부분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그 다음에 242의 미세섬유. 미세섬유는 수축성 단백질인 액틴 단량체가 중합하여 생긴 겁니다. 액틴, 액티브라는 말을 쓰죠. 액션! 그리고 그 같은 용어입니다. 지름은 한 5에서 7나노미터 정도 되고 미세섬유도 미세소관과 마찬가지로 세포벽 형성에 관여하고 특히 화분간이 신장할 때 정단의 새로운 세포벽 형성 비로 소낭을 인도하고 세포의 원형질 유동의 원동력이 되고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세섬유의 일종인 체간부 단백질은 체관의 체공을 막아 물질 수송을 조절한다. 체간부 단백질이 앞에 나왔었죠. 이게 미세섬유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액틴 단백질하고 이게 사람의 몸에는 미오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오신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게 근육에 들어가 있어요. 액틴 단백질하고 미오신 단백질이 한쪽에서 당기면 다른 쪽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면서 근육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미오신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키네신 단백질이라고 우리 동영상에 보셨죠. 키네신도 키네틱, 운동이란 뜻이에요. 운동 단백질인데 이게 다 같은 계열입니다. 액틴, 미오신, 키네신 이게 다 같은 계열의 단백질이에요. 움직임과 관련된 단백질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포기질, 243 세포기질 가겠습니다. 세포질에서 소기관들 사이의 가용성 물질을 기질이라고 한다. 소기관은 막구조체로 본다면은 리보솜, 미세소관, 미세섬유도 기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들은 관찰이 되기 때문에 굳이 기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구조의 가용성 부분만을 기질로 보고 다른 말로는 투명질이라고 하고 시토졸이라고도 한다. 시토졸은 특별히 조금 도심지 복잡한데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염록체 기질은 스트로마, 미토콘드리아 기질은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왜 따로 그렇게 부르느냐? 중요한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름도 특별히 붙여주는 겁니다. 기질이란 말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매트릭스란 말이 있습니다. 매트릭스란 말은 구성 물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구성 물질. 우리 저기 오늘 24페이지인가요? 네. 하여튼 구성 물질이라는 뜻으로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을 매트릭스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로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엽록체의 기질을 스트로마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플라즘, 이걸 세포질, 그 다음에 어떤 작용 물질, 이렇게 할 때 기질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질이란 말이 나올 때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그 상황과 문맥에 맞춰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때까지 책을 보면서 기질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기질은 몸을 이루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몸기자에다가 물질 질자예요. 몸을 이루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책을 계속 볼게요. 세포의 기질에는 각종 이온, 저분자, 고분자 물질이 용해되어 있고 기질 가운데 저분자 이온은 세포의 삼다변의 pH와 성능을 지배하고 다양한 효소계가 있어서 세포의 기초적인 대사를 관여하고 예를 들면 해당적으로 우탄산, 인탄산, 당위 형성, 대사용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작용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포 분열과 증식. 세포는 분열하여 똑같은 낭세포를 딸세포를 만들어 증식한다. 세포 한 개가 딱 분열하면 두 개가 생기죠. 두 개가 분열하면 네 개가 생길 것이고 이걸 다 딸세포라 그러죠. 낭세포는 낭자 할 때 낭자고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로 구분된다. 이거는 다 아시죠? 아시는데 구별을 설명해라 하면은 다 할 줄 아시죠? 자, 체세포는 세포 주기를 반복하면서 분열을 하는데 세포 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화가 일어나 더 이상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체세포 분열로 생기는 두 개의 낭세포, 딸세포는 염색체 수와 유전적 조성이 엄마 세포랑 똑같다. 식물은 하나의 접합체 세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종자죠. 때문에 식물을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는 동일한 염색체와 유전자 조성을 갖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감수 분열은 조금 다르죠. 반면에 생식기관인 꽃의 약과 배낭에는 감수 분열을 거쳐 핵상이 반수체인 배우자 세포를 만든다. 생식 세포들은 염색체 수는 동일하지만 유전자 조성은 서로 다르다. 이런 점에서 감수 분열은 유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식 세포의 감수 분열은 엄마에서 받은 유전자와 아빠에서 받은 유전자가 마구 섞여갖고 그 중에 한 개가 임의로 선택되기 때문에 어떤 게 올지 몰라죠. 착한 엄마의 성격과 못생긴 아빠의 외모를 닮을 수도 있고 모르죠, 그죠? 식물 세포는 체세포 분열을 증식하면서 조직과 기관을 형성한다. 이때 세포의 분열은 일정한 방향으로 일어난다. 세포 분열에서 분열의 축이 없이 무방향으로 세포가 분열한다면 일정한 형태가 없는 세포 덩어리가 되고 말 것이다. 실제로 조직 배양에서 무정형의 세포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냥 읽어도 이해 가시죠? 지금 식물체가 상처를 입었을 때도 그 주변에 생기는 세포 덩어리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기는 세포 덩어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합조직, 유상조직, 캘러스라고 부른다. 그러나 식물체에서는 분열의 축과 방향이 정확하고 일정하여 질소생이라는 생장을 한다. 세포 분열의 특성과 그에 따른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아직도 연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세포 분열에는 수층 분열과 병층 분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층 분열은요. 자, 세포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고요. 여기가 중심이고 이쪽으로 나갈수록 바깥입니다. 수층이라는 거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세로로 잘리는 겁니다.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또 이것도 두 개가 되고 이렇게 두 개가 돼서 그러면은 이쪽이 점점 넓어지겠죠. 이렇게 분열이 돼서 점점 많아지겠죠. 이게 수층이라는 거고 수층. 병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꺼워지겠죠. 얘도 또 이렇게 하면 또 두꺼워지고 바깥쪽으로 얘도 쪼갤 수 있고 얘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눠서 또 쪼개지고 이렇게 이게 병층 다 됐어요. 자, 여기를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해서 2장은 마쳤는데 57페이지 가서 문제 한 두 개만 봅시다. 2번 문제 답이 뭘까요? 미토콘드리아, 예, 미토콘드리아하고 또 뭐가 있죠? 엽록체, 염록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이 있죠.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볼까요? 한 겹의 막으로 쌓여 있다. 어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중막. 이중막이죠. 그 다음에 네. 염록체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개수는 많다. 작다. 예, 이게 맞는 말이고 개수는 많고 그 다음에 외막의 표면에 주름이 있다. 아니에요. 내막에. 내막이고요. 예, ATP를 분해하는 장소이다. 합성하는 장소다. 그렇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더 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내초 발달하는 거 보셨죠? 우리 앞장에서 뿌리할 때. 답이 뭘까요? 3번 병충. 대충 뿌리가 옆으로 붙는 거니까 병철균. 예. 여기 뿌리에서 여기 내초가 이렇게 돋아 나오잖아요.
바깥으로 네. 나오니까 분열이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분열되니까 병충 분열이겠죠.